안녕하세요, 주간더바의 쭈바입니다. 12월 18일 드바 소식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캘리포니아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렸던 LA 클리퍼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클리퍼스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해당 경기에서 당시 리그 최강의 식스맨 듀오였던 루 윌리엄스와 몬트레즈 헤럴이 무려 48점을 합작했고, 특히 윌리엄스의 경우 연장에서만 10점을 몰아넣는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일은 바로 케빈 듀란트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일명 너 없이도 우승했다 사건이었습니다. 4쿼터 마지막 순간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이 이어졌고, 본인에게 볼을 달라고 요구하던 듀란트의 말을 무시한 채 빠른 공격을 전개한 그린은 결국 실책을 기록하며 승부가 연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연히 에이스인 듀란트에게 볼을 줬어야 했다는 의견과 역습 상황이었기에 그린의 선택이 옳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분명한 건 이후 벤치에서 두 선수의 말다툼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듀란트가 팀에서 겉돌고 있다는 수도 없는 루머가 쏟아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두 선수의 불화가 꾸준히 이슈되긴 했지만 두 선수는 여전히 친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들은 과연 듀란트의 합류가 버스 승차였냐, 운전기사였냐는 의견을 내며 그린의 너 없이도 우승했다는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도 하는데요. 그린은 ESPN의 케빈 아르노비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듀란트가 없었다면 골든스테이트는 73승을 거둔 후 이를 지속하지 못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NBA의 모든 팀이 말 그대로 타도 골든스테이트를 외치며 골든스테이트를 특정한 방식으로 수비하기 시작, 아예 맞춤으로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훌륭한 성과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에 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듀란트가 합류한 이후에는 어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그린의 과거 너 없이도 우승했다는 발언은 사실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을 뿐이라는 것이겠죠. 물론 그린은 듀란트가 합류하기 전에도 꾸준히 리그 최고의 팀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듀란트 없이도 우승할 수는 있었지만 듀란트가 와서 이 모든 게 너무 쉬워졌다는 그린의 말인데요. 존재 자체가 사치일 수는 있지만 우승을 위해선 필수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네요. 듀란트는 골든스테이트 소속으로 총 208경기를 뛰었고, 올 NBA 퍼스트팀 1회, 세컨드팀 2회를 포함해 그토록 원하던 2번의 우승과 2번의 파이널 MVP를 수상했습니다. 최근 리그의 수십 개 팀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제라미 그랜트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서브스택의 마크 스틴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구단이 그랜트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고, 트로이 위버 단장이 준비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랜트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최소 6주 결장이 확정되었고, 2020년 오프시즌 팀과 3년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어제 경기에서 승리하며 4연패를 끊긴 했지만 뉴욕 닉스는 최근 10경기 3승 7패를 기록하며 5할 승률은커녕 13승 16패로 동부 컨퍼런스 1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동부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걸 떠올린다면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시즌 중반인데요. 뉴욕 포스트의 마크 버만에 따르면 뉴욕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기 위해 노리고 있는 선수 중 휴스턴 로켓츠의 에릭 고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데릭 로즈가 오랫동안 고든 영입을 주장해왔고, 전미 아마추어 농구 총괄단체인 AAU에서 동료였던 두 선수는 꾸준히 함께 뛰고 싶어한 것도 해당 루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고든은 휴스턴이 이번 시즌 15연패 이후 7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주전 멤버로 올라와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 14일에 있던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경기에선 32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냐에 따르면 어빙은 백신 의무화가 아닌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에 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즉,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뛰는 어빙이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현재 바이러스 프로토콜 대란을 겪고 있는 브루클린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어빙이 여전히 월등한 기량을 선보이게 되어 백신 의무화가 아닌 연고지의 팀들이 그를 원한다면 브루클린은 이 선수를 트레이드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도 있겠죠. 복귀 일정은 미정이며 어빙은 팀에 합류하기 전 5일 동안 엄격한 검사를 거칠 거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래저래 시끄러웠는데 코트에서 본인의 기량을 잘 펼쳐주길 바랍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어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꺾고 4연승 달성에 성공했죠. 케빈 듀란트가 4쿼터 13점을 포함해 34점을 폭격하며 바클레이즈 센터를 지배하며 다수의 선수가 바이러스 프로토콜에 들어간 팀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4연승 구간의 듀란트의 활약을 살펴보면 총 150점을 폭격하며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인 블레이크 그리핀은 듀란트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그리핀은 듀란트는 역대로 보더라도 수비수에게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선수라며
하며 듀란트의 공격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는 좋은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듀란트는 항상 최고의 수비수들을 상대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전했습니다. 듀란트는 내일 있을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 결장합니다. 최근 바이러스 프로토콜에 합류하는 선수가 많아지는 가운데 시카고 불스의 경기가 연기된 것을 포함해 잠잠했던 리그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프로토콜에 들어간 선수들의 수치는 약 10%이며 이는 리그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현지 언론의 말입니다. 실제로 양성 판정을 받았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조엘 엠비드는 현 상황에 굉장히 불만이라는 본인의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엠비드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며 그게 마스크를 쓰든 코트 밖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그들이 가족과 팀 동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즌에는 예방 조치가 잘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같은 상황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선수들이 프로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 같다며 화가 난다는 본인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엠비드는 바이러스와 신음하며 9경기에 결장했고 이 시기에 정말 힘들었다는 심정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ESPN에 따르면 최근 마이클 조던의 NBA 데뷔전 티켓이 역대 최대 금액으로 판매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무려 26만 4천 달러 규모로 판매되었고 이는 역대 최다 금액인 1903년 첫 번째 월드시리즈의 3차전 티켓이 판매된 17만 5천 달러의 기록을 넘어선 금액입니다. 조던은 데뷔전에서 16점을 기록했으며 해당 경기는 당시 시카고 불스의 홈구장 시카고 스테디움에서 열렸고 약 13,000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ese ways things they lik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 I wanna stay by